자,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전기당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근데 이 전기당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점전화가 있을 때, 그리고 선전화,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면 전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구, 다시 말해서 치적이 있을 때, 이렇게 전기당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써있는 것처럼 점, 선, 면, 구, 이렇게 치적, 여기까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전기당을 구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먼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점일 때, 선일 때, 면일 때, 구일 때 과연 어떻게 전기당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목적은 이거예요. 이제 전기당을 점선면 구일 때, 다시 말해서 최적일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점전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 모델을 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 모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점전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점전화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 점전화는 이렇게 바깥 공간으로 몇 가닥만 이렇게 그릴게요. 바깥 공간으로 이렇게 전기 장선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쵸?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본다면 여기가 관찰자예요. 그리고 이 관찰자가 관찰을 하려면 틀림없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우시안 서페이스, 다시 말해서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우스 면을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할게요. 이게 가우스 면이에요. 가우스 면. 바로 이런 식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관찰자는 어떤 것만을 고려하는 거예요? 관찰자는 플럭스만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는 안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던지 간에 실제로 플럭스만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전하지만, 그리고 이 점전하를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쓸 거냐면 그냥 Q라고 쓸게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점전하니까. 그래서 점전하의 전하량은 소문자 Q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이 관찰자는 플럭스를 관찰을 하는데 안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플럭스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우스 면에다가 이렇게 등호를 쓰고 이쪽은 안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점전하가 만드는 어떤 거요? 전기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손속만을 고려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 문제의 해는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이렇게 플럭스가 있는데, 이 플럭스가 관찰자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만 좀 놀이장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쓴 거를 여기를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우스가 참 대단하죠? 이런 식 생각을 해냈다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여기에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을 통과하는 어떤 벡터인 거예요. 지금은 전기당인 거니까, 전기당이지만.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를 면적에다가 이렇게 전기당을 곱한 값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벡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체 면을 1번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 전체 면을 크기를 A라고 한다면 2번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면을 이렇게 잘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미소 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벡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를 미소 면적 벡터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여기는 면적을 잘게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미소 면적 벡터를 바꾸고, 그리고 이쪽을 전기당은 원래 벡터였었고, 전기당은 지금 여기를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전기당 자체가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면을 다 감싸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을 다 감싸줬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걸 논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전기당과 미소면적 벡터 사이에는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벡터 처리를 우리가 스칼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당 자체를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면적에 대한 전체 감싼 적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어서 써주고, 그리고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자체를 이렇게 바꿔오면 돼요. 이렇게 바꿔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결정을,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자체,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여기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안쪽에 있는 전하가 도대체 얼만큼 있는지 바로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안쪽에 있는 전하부터 결정을 할까요?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값이 얼마예요?
가우스면 자체가 여기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전하는 아까 전하량이 Q라고 그랬어요. 스몰 Q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몰 Q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를 뜻해요? 이 부분은 가우스면을 뜻하는 거예요. 관찰자가 정의는 기준면을 뜻하는 거예요. 뭔가 분석을 하려면 기준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일 폐곡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의 폐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파이 R의 스퀘어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R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우스면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R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전할 때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서 쓰게 되면은 크기로만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4파이 입실론 제로에 이렇게 R 스퀘어에 Q꼴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점전할 때 논리를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전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선전화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저는 그냥 여기 선전화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게요. 이쪽을 위치를 약간만 이동시켜서 그릴게요.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화라고 하고 여기가 선이라고 하고 여기에 전화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우리는 가우스면을 이때는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해요? 여기에 있는 선의 모양대로 잡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통으로 잡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아면을 저는 이렇게 원통으로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가우스면이에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잡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제 위에서부터 했던 논리는 다 똑같으니까 요 식을 당장 갖다 쓸게요. 그럼 이쪽도 이렇게 될 거예요. 전기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면적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쪽이 실제는 플러스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만큼 부분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하가 얼마니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그리면은 전기장은 지금 어떻게 뻗어나가요? 전기장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원통의 표면을 뚫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통의 이쪽 윗면 그리고 아래쪽을 이렇게 뚜껑을 만약에 그렸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을까요?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쪽은 전기장 없어요. 전기장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가 가우스면 이 길이를 L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을 원통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를 L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DA라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작은 면을 이렇게 보고 여기에 면적 벡터를 DA의 면적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틀림없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통의 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래 뚜껑면으로 이쪽에 있는 이 뚜껑면으로 통과하는 전기장도 없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윗면으로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전기장도 실제는 지금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면만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우리는 요면만을 고려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면만을 고려를 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논리만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통의 표면이겠죠? 원통의 지금 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이쪽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논리를 이용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통의 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적은 2파이 R에다가 좀 전에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안쪽에 있는 전하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전하를 얼마라고 할 거냐면은 전하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Q만큼 있다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여기는 Q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를 입실론 제로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유값으로 여기를 나눠주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파이 우리가 여기에 입실론 제로에 L이 있고 R이 이렇게 있고 Q만큼 갖는 요꼴로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일 때 전기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일 때를 해볼게요. 면일 때도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가우스면을 결정을 하게 되면 쉽게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얇게 그릴게요. 이쪽에도 해야 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 면적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 맘을 갖고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대로 할게요. 그리고 이때 전하량은 Q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우리가 가우스면을 어떻게 닦는 게 유리하냐면 이쪽은 이 원통 자체를 세워놨는데 누워놓은 상태의 원통으로 잡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 자체는 가우스 면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가우스 면이에요.
여기를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면적을 A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장 자체가 이쪽 원통의 면적을 이쪽을 뚫고 나오는 전기장이 있을까요? 여기는 없는 거죠. 전기장은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전기장은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전기장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다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아보면 알아요. 여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미소 면적을 잡고 미소 면적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테고,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조그마한 어떤 면적을 이렇게 잡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A의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앞쪽으로 써줄게요. 여기가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다 평행한 거죠? 이쪽도 평행한 거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이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써서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전기장과 미소 면적 벡터 사이에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전기장 자체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결정 자체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DA만 남는 거고, 여기는 안쪽에 있는 전하를 이렇게 자유공간 속에서 유저들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논리를 폈듯이 이만큼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원통의 표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장은 없어요. 이쪽은 표면만으로 뚫고 나오지만 이쪽은 뚜껑으로 뚫고 나가는 전기장이 없고, 여기에는 뚜껑을 통해서 나가는 전기장은 있는데 표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기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면적을 쓸 때 여기 면적을 A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A 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자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를 간단하게 Q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문자 Q가 있을 테고 입실로 제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여기 면적이 두 개 있으니까 이 A가 되겠네요. 이 A에 이렇게 입실론 제로가 될 테고, 그리고 Q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전하량을, 통전하량을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면일 때의 전기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일 때를 구해볼게요. 구일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여기를 도체 구일 때를 구해볼게요. 만약에 구가 도체 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도체 구 자체는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전하가 만약에 Q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Q라고 하는 양전하를 만약에 이 안에다 넣었다라고 한다면, 전하는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가 있을까요? 이게 도체구라고 한다면, 전하는 틀림없이 이 도체구에 바깥 표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전하는 틀림없이 이 표면에 가서 8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체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전하량은, 총 전하량은 플러스 Q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분포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중심적, 여기 도체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놨을 때 가우스면은 두 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여기 도체구의 반지름보다 작은 영역으로 이 안쪽으로 가우스면을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전체를 감싸게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우스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여기 도체구의 반지름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이때 전기장은 얼마나 나와요? 해보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를 점선으로 그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가우스면 자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글자가 있어서 잠깐 옮겨줄게요. 여기도 도체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썼는데 겹쳐서 여기에다가 R이라고 써줄게요. 가우스면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는 가우스면을 회곡선으로 그려야 돼요. 지금은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점선으로 그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전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경우에는 전기장 자체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바깥 공간으로 잡았어요. 여기도 가우스면을 그냥 구별하기 쉽게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우리가 가우스면 자체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하는 여기 구별하기 쉽게 통전하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Q라고 써줄게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이 두 개가 가우스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가우스면까지의 거리가 도체구의 반지름보다 클 때예요. 그때 바깥 공간을 잡았을 때 이때는 경계가 조건 여기인 거죠. 그리고 이쪽이 안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바깥 공간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가 등호예요. 그리고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안쪽에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전하가 있죠? 플러스 Q만큼 이렇게 도체구의 표면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량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전기당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뒤에 A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있는 거고 입실론 제로꼴이에요. 우리는 이만큼을 결정을 해주면 돼요. 이만큼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가우스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몰 r. 그러니까 이만큼을 둘러싼 공간이니까 여기는 4파이 스몰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하는 지금 얼마예요? 여기서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q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를 약간씩 옮길게요. 여기는 q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고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여기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스퀘어가 있고 여기 안쪽에 있는 총전압 L 플러스 Q라고 했으니까 Q를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추가할 수가 있냐면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노란 색깔 별로 쓸게요. 잘 구별은 안 갈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쪽 전달할 때는 밀도가 존재를 할 수가 없지만 이쪽에서는 밀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의 밀도를 람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람다는 다시 말해서 뭘 뜻하는 거냐면 선밀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밀도 그리고 면밀도, 전하 밀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밀도예요. 그러면 선밀도가 람다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기당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밀도가 람다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전하를 결정을 할 때, 그렇죠? 전하를 결정할 때 실제는 참고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5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우리가 질량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당을 다룰 때는, 전기당에서 전하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질량이 곧 우리가 뭐예요? 여기가 안쪽에 있는 전하인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를 안쪽에 있는 전하를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밀도, 성전하 밀도에다가 부피는 뭐예요? 여기가 선이기 때문에 길이는 A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A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려고 하는 밀도를 이렇게 줬을 때는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요 값이 요 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파이 입실론 제로에 R이 이렇게 남고 L은 없어지고 위에 람다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람다가 이렇게 남는 값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값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위쪽도 보면은 전기당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만약에 면전한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시그마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면전한 밀도가 이렇게 시그마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면전한 밀도예요. 밀도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여기도 선밀도에서 선전하 밀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선전하 밀도예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전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이 논리에 의해서 밀도는 지금 시그마인 거고 시그마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피는 지금 뭐예요? 부피는 여기 면적인 거니까 면이니까 면적 A겠죠?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다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전기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값에다가 여기 시그마 A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면적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남을 테고 위에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면전한 밀도를 고려해서 쓴 거예요. 여기는 면전한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텀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쪽 구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논할 수가 있어요. 구일 때는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도체 구라고 했는데 여기 조건을 약간 바꿀게요. 바꿔서 여기를 균일하게 대전된 구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균일하게 대전된 구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도체 구일 때는 전하가 표면에밖에 존재를 않는데 균일하게 대전된 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지름이 만약에 R이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하 자체가 어떻게 있냐면 이 면 전체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균일하게 대전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도체구일 때는 도체구의 표면에밖에 전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균일하게 대전된 구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A인 구라고 했을 때 전하는 여기 피끝친 부분에 이렇게 쭉 존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밀도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최적전하 밀도를 일반적으로 로라고 이렇게 줘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 전하 밀도예요. 최적 전하 밀도를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각자체가 약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가우스면은 여기서처럼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내부로, 여기가 R이에요. 내부로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우스면을 이렇게 밖으로 빼서 이렇게 두 번째로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는 전체를 둘러싸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보죠.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가우스면을 여기 균일하게 내전된 도체구보다 이렇게 작게 잡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지금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 그림 자체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안 그릴게요. 여기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전기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안에도 여기 B급지 부분에 전체 균일하게 전하가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기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글자를 조그맣게 쓸게요. 좀 빼곡하게 쓸게요.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전하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논리를 어떻게 전개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있는 Q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Q인이 이쪽에서 쓰는 논리에 의하면 여기는 면전한 밀도를 로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에다가 최적 V를 곱하신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Q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는 얼마큼이 되겠어요?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로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부피는 얼마가 돼요? 3분의 4 파이 R이 되는 거죠. 3분의 4 파이 R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거리는 이만큼 R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R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값이 뭐예요? 이쪽은 원래는 여기 있는 이 값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는 여기에 있는 이 값하고 똑같은 거죠. 4 파이 R제곱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면적이기 때문에 구의 표면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 여기는 4파이 R 제곱인 거니까 4파이 R 없어지고 여기 R 제곱, 여기가 3분의 4파이 R의 3승인 거죠. 3승인 거고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R이 하나가 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는 값 자체가 3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입실론 제로가 있었어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자유공간 속에서 유전일이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4파이 없어지고 여기는 R제곱으로 R30을 나눠줬으니까 R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에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값 자체로 이렇게 남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가우스면을 안쪽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바깥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잡는 경우를 우리가 여기다 쓰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를 쓸게요. 그러면 조건 자체는 가우스면 자체가 이렇게 균일하게 대전된 여기 구에 보다 이렇게 클 때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쪽에 있는 전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전하는 얼마가 나와요? 이때는 똑같이 여기는 밀도를 곱해서 쓰게 되면은 롤은 있을 테고, 그리고 3분의 4 파이 한 다음에 지금 구조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우스면 자체를 바깥 공간으로 이렇게 잡았더라도 전하는 어디에 있어요? 전하는 여기 균일하게 대전된 도체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했는데 여기 B급지 부분 안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R, 여기 요 R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똑같아요. 이쪽은 4파이 R 제곱은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4파이 약분되고,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자체는 도체 여기 균일하게 배전된 9까지의 반지름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우스면까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약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는 게 3, 입실론 제로가 남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남아요? R제곱이 살아남고, 여기에 R제곱이 살아남고, 그리고 위쪽은 4파이의 약분이 되고, 로에, 그리고 R, 대문자 R 30만 남겠죠? 대문자 R의 30꼴로 이렇게 남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전기장을 구하라고 했는데 점, 선, 그리고 면, 그리고 구, 다시 말해서 최적일 때 전기장을 지금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해본 거예요. 구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처음에 여기 가우스 법칙을 이해할 겸 여기는 바로 요 논리를 이해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쭉 논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식을 갖다 쓴 거냐면 결국에 가서는 여기 전기장하고 이만큼 면적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면적이 도대체 뭔가를 결정을 해주고 안쪽에 있는 전하가 뭔가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도면 여기 전기장을 정말로 잘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 논리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러분들 여기를 꼭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계산들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